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탈북자 단체들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할 건데요. 저는 우리 북한이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회단체 운동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 70여 개가 넘는 사회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사회단체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지금 하고 계신 그런 행위 활동들을 보게 되면요,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면, 이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사회 활동에 대해서 잘못 전달할 왜냐면 북한 주민들은 사회 운동이나 사회 활동이 어떤 건지, 북한에도 물론 근로단체도 있고, 사총도 있고 한데, 그건 사실은 사회 운동, 어떤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의 어떤 부속 산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국에 계신 탈북자들의 사회운동에 대한 개념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활동은 적당한 명분을 대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빼먹는 활동을 사회활동이라고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일단 목적을 위해서 모인 집단인데, 그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제가 실례드린 환경이다. 그러면 자, 환경을 보호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냅니다. 매달 얼마씩, 1,000원이면 1,000원, 한국 돈 하면 1,000원이면 1,000원, 만원이면 만원 이렇게 모여서 그 돈을 모여가지고 그 활동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활동을 진행하다가 그 활동을 진행하는데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범위가 방대해서 정부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할 때 정부에다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도움을 좀 주십시오. 그럴 때 정부에서는 그 단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합성을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판단할 때는 그 단체에다가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겁니다. 근데 보조금도 어떻게 주냐면, 그 단체가 활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는 돈이 소요된다면은, 100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돈을 모여가지고, 예를 들면 30원을 모였어요. 그럼 나머지 70원이 부족해요. 그럴 땐 적합성을 따져가지고, 70원을 다 좀 보상을 해줘서 그 단체를 유지하는 게 맞겠다 싶을 때는 그 단체에다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이 국가나 사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적법성을 따져가지고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거의 100% 저에 대해서 욕을 할 테지만, 비판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탈북자 단체 중에 회비를 걷어서 10%를 자기 사업 용도에 10%를 충당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회비도 아마 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서 탈북자 단체장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런 단체들에서,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비판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국제사회 아니면 특히 미국 정부 이런 데서 이제 후원을 많이 해줘서 탈북자 단체가 저는 오로키를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내에서 제일 우리가 탈북자 역사를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탈북자 단체가 생기기는 숭이동지회죠. 옛날에 기순용사협의회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1997년도에 북한 이탈주민 후원법이 생기면서 탈북자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에 오신 분들, 그러니까 옛날에 기순용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기순용사들이 모였던, 그건 나중에 경찰청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숭이동지회라는 그 단체가 있었고, 그 이후에 황정엽 씨가 오고 나서 탈북자 동지회가 생겼고, 그래서 크게 아직도 국가의 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는,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는 그게 2개였죠. 그러다가 이제 2004년도 북한인권법이 생기고 나서
미국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탈북자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솔직히 탈북자 단체들도 2004년도 이전에는 북한 인권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04년도 북한 인권법이 책정이 되면서 북한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예산이 집행되면서 그 이후부터 우죽순으로 이제 소위 이제 말하는 북한 인권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제 그 북한에서 그 비난을 하는 미국과 무슨 반동 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서 더러운 쓰레기 탈북자들 앞세워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그 표현이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탈북자 단체들이 생존 가능한 이유는 100% 미국에서 아니면 그 이전 정부의 국정원 아니면 경찰청 이런 데 후원이 없이는 탈북자 단체가 생존할 수 있는 단체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구글이나 네이버에 탈북자 단체 혹은 탈북자 단체 후원금 아니면 미국의 탈북자 지원 금액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탈북자 단체들은 미국이나 그런 단체의 스폰서가 없으면 생존이 내일자로 딱 끊어진다면 살아남을 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치도 탈북자 단체는 그게 무슨 어떤 정부의 압박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단체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왜 그런 사회단체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 사회단체는 어떤 명분을 대가지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 뜻을, 예를 들면 우리가 민주화를 한다. 그럼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조직이 운영되지 않으면요. 그 조직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국가에서 데모 나가는데 얼마 주고 북한 인권운동하는데 돈 얼마 주고 이거는 정상적인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그런 걸 우리가 간변단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관에서 민간을 이용해 먹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탈북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거의 한 95% 이상이 지금 저는 그 새로운 젊은이들이 만들어낸 단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몇 개 단체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수치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북자 동지회 같으면은 최고 많이 받을 때가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는 게 11만 한 4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한 1억 한 4천, 이런 한 4천 되네요. 이런 4천 달러, 4천만 원 정도 받았죠. 1년 예산. 모르겠습니다. 탈북자 동지회가 존재해야 되는데 1억 4천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옛날에 댓글 알바 사건도 이게 지식인 연대 그런 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박상학 씨가 하는 정치범 수용소 그 다음에 민주운동 본부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하도 이름이 많아가지고 이름도 바로 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단체들의 돈이 어떻게 되냐면 지급이 되냐면 크게 한 4가지 유형이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기본 메인 자금줄은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제 국무부 산하에서 뜨는데 국무부도 2가지 루트로 돈을 지급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곳은 국제민주화재단이라고 NED인가요? 그런 단체에서 돈을 내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 다른 하나는 미 국무부 산하에 무슨 민주인권노동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약자로 HRDF인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탈북자 단체들이 해마다 그 단체의 2018년도 예산이 얼마냐면 전체 총 예산이 한 14억 달러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국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예산을 돈을 좀 쓰는데요. 그게 총 이제 14억 달러가 편성이 됩니다. 그 14억 달러 중에서 탈북자 단체에 얼마가 들어오냐면, 예를 들어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206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220, 한 몇 억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은 247만 달러,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230만 달러가 책정이 됐어요. 2019년도에가 제가 아직 통계가 없어서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NED의 예산이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인권노동국, 그 국무부 산하에 이 예산이 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해에 탈북자 단체들의 지금 지급되는 돈이 얼마나면, 그때 그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64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65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65억이라는 돈이 탈북자 단체들을 목에 살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좋습니다. 그렇게 돈을 받아서 쓰는 걸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뭔가 활동하는 단체들의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대준다. 그럼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돈을 주는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받는 사람들 입장이 이거는 하나의 비즈니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 민주화를 합시다가 기본 목적이 아닙니까? 근데 북한 민주화가 목적이 된 게 아니고, 그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단체 활동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이제 한번 그분하고 이제 막 좀 이렇게 그 언쟁을 하는 이렇게 그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자, 북한이 민주화를 그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면서 그분이요, 그 송파에다 집을 하나 사고 동작구에다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서울의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 아시죠? 물론 그분은 형제끼리 패밀리로 이제 그런 쉽게 말하면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그때 식당을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운동도 하고 식당도 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이 개인 비즈니스에 비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민주화 운동을 하시는 분이 자산을 축적한다라는 건 좀 이렇게 부도덕한 거 아니겠냐. 내가 생각하는 민주화 운동은 내 재산뿐만 아니고 나의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를 하면서 하는 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여러 사람들이 당신한테 비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민주화 운동을 공기 먹고 하냐?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먹고 살자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고, 물론 좋습니다. 그분이 말 맞다. 먹고 사는 일을 하려고 그 일을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욕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물론 먹고 사는 정도는, 글쎄, 그거는 허용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자산이, 누구나 서울에다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를 산다. 아파트라는 게 얼마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최소 미니멈 3, 4억이 되는데, 그런 자산을 이렇게 축적을 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게 조금 도덕적으로 좀 비난받을 그런 명분도 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그분한테 이 방송을 틀림없이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국에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화 운동 할 때 아파트를 사면서 했을까요? 그분들은 정말 목숨을 내대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사람, 그러니까 북한을 민주화하겠다고 하면 정말 내 목숨을 내놓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지. 그렇게 막 아파트를 비축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좀 이런 거는 우선 첫째 도덕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민주화 운동 그 자체에 대해서 순진하다고 볼 수 없고, 쉽게 말하면 흔히 외곽에서 얘기하는 저 사람들은 자기 밥벌을 위해서 북한 인민들을 팔고 있다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면 다들 기분 나빠 하시는데요. 전 그래서요, 탈북자 단체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많은 탈북자분들이, 그리고 많은 한국 국민들이 그런 비판을 하실 겁니다. 저는 그 개중에서도 정말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대학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석사, 박사원까지 다니는 이런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건전한 탈북자 단체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분들한테 굉장히 희망을 걸고 싶은데, 저는 좀 기존의 어떤 그 탈북자 동지회, 순위 뭐 동지회, 뭐 그다음에 뭐 지금 뭐 민주화운동 뭐 본부 뭐 이런 박상학 씨나 뭐 이제 그 김용하 씨가 하시는 뭐 그분들도 뭐 나름대로 뭐 다 잘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하시는 좀 이런 탈북자 단체들은 좀 그 시대와 떨어진 그 나중에 내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방송을 하나 따로 잡아서 하겠습니다만은 뭐 앉아서 댓글을 앉아서 쓴다든가 그렇게 하면서도 그 사람들 뭐라 하면 이게 종북 빨갱이들을 이거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이게 북한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조차도 되지 않는 분들이 무슨 민주화를 한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탈북자들이 아니면 북한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비판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승민 씨가 하는 대북 방송이라든가 이민복 씨가 하는 대북 비라 운동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는 옳다고 봐요. 그 행위를 옳다고 봐요. 그분들이 뭐 도덕적이나 비도덕적이나 이런 거 떠나서 왜냐하면 그 북한 주민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뭐 예를 들면 비라 한 장이 됐던 뭐 라디오 하나를 들었던 그 외부 세계에도 접할 수 있고 알 권리를 가질 수 있다면은 왜냐면 북한 정부가 그 차단하고 있는 거를 그렇다고 북한 우리가 가깝게 그 사람들하고 대화 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차단시키는데 동의하거나 암묵적으로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